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감사하게도 참 잘 지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사람들 못 만나고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이 말 제일 많이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좀 더듬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듭니다. 입이 아직 안 풀리셨군요. 네. 입 운동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나라 밖 소식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전 세계의 눈이 영국으로. 영국 오늘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꼽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어허. 네. 영국이 오늘부터 네. 백신을 전 세계 최초로 접종 시작했죠. 세계 첫 접종이라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10분 전에도 이렇게 외국 뉴스 앱들을 쫙 보고 왔는데 네. 다 대부분 톱 뉴스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만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인데요. 네. 영국에서는 전국에서 필수 의료 인력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 요양원 거주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영국이 화이자 측하고 계약한 분량은 2천만 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화이자 백신은 알려져 있다시피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돼서 네. 보관이랑 뭐 운반 접종까지 굉장한 품이 드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고 군 수송기까지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영국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한 10분의 1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내년에 이렇게 차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인들 3명 중에 1명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네. 최초 접종 받으신 분이 90세 할머니라고 네. 하던데요. 영국은 정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 네. 사망자, 중증 환자 이 소식 계속 우리가 들려왔었잖아요. 맞아요. 먼저 할머니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그 뉴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90세 할머니가 며칠 후 생일이신데 이 백신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일 선물이다. 이러면서 백신을 맞으셨고요. 예. 나도 맞았으니까 좀 괜찮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이거 정말 영광이다. 이러면서 백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접종을 네. 받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할 만한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매일 10,000명 정도, 하루에 10,000명. 그러니까요. 네, 하루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총리도, 확진 예. 받았던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72만 명. 하. 네, 그리고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수는 유럽 최다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뭐 영국 인구가 엄청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싶겠지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1,500만 명 조금 정도? 많죠? 네, 예, 그 정도 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남북 합친 것 정도. 네, 네. 예. 그래서 매일 1만 명 넘게 발생한다는 거는 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될 내년 1, 2월 영국 상황은 아마도 계속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거의 네. 세계 실험실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약간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요, 이 파이자 백신은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고 네. 독일 연구소랑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영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최초로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그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국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한 게 지난 2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좀 더 엄격한 검토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 정부가 허투루 봤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좀 각국의 절차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영국 정부도 당연히 이거 검증 제대로 한 거 맞아? 똑바로 본 거 맞아? 이런 비판이 나올 걸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백신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분석을 봤는데요. 예. 5일 전쯤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 영국이 빨리 승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브렉시트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렉시트 영향이라고요? 네. 브렉시트가 이제 영국이 네.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브렉시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영향이 있었을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영국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뭐 의약품 규제청, 네. 의약품 규제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규제청이 원래라면은 유럽연합 소속이니까 유럽연합에서 유럽 의약청과 함께 유럽 전체에 보급되는 의약품을 승인하는 업무도 의무적으로 이제 했어야 거쳐야. 했던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유럽연합 소속이니까요. 그러네요. 소속국으로서의 그걸 했어야 됐는데 아하. 브렉시트, 영국이 빠져나오면서 이 유럽 관련 업무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그 업무가 줄어들면서 백신 검토에 더 공을 쏟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하.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고요. 예.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히더라고요. 예, 예. 브렉시트가 영국의 패착이다 이런 보도가 훨씬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뭐 또 상당히 속도를 가속화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 코너의 그 단골 주연 배우 트럼프 대통령은 무릎을 치고 아파했을 것 같아요. 이 1등 뺏겼어. 그분 성격에 비춰보면 맞습니다. 어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건 정말 악몽이다. 악몽, 네. 나인메어. 예. 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아하. 솔직히 저는 뭐 악몽은 이미 뭐 한바탕 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게 가장 큰 이미. 악몽이었을 거고요. 네. 이 정도가. 네. 아하. 다만 이제 질투는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이 엄청 강한 사람이고 맞아요. 뭐 이미 2024년 대선 나오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라도 좀 최초로 긴급 승인을 내리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하고 떠나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자리를 영국 총리에게 뺏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전에 네. 선거할 때나 이후에도 백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백신 나올 거야. 그건 네. 다 내 덕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영국에서 먼저. 미국이 1등이야 이걸 가져가 못하니까 버렸네요.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연합 측에서는 지금 영국이 뭘 해도 곱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배신하고 떠나간 배신자 네.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영국 예. 입장에서는 또 영국 입장에선 맞는 말이 아니죠. 자기들은 충분히 그럼요. 준비하고 또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비판을 했고요. 또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성급하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내 말이 성급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성급하다는 네. 말이 성급했다. 네. 아하, 재밌네요. 하여간 뭐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긴 한데 네. 예, 그런 백신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 상당히 조금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자, 전 세계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린 영국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프랑스 시위 격화, 포괄적 보안법이 뭐길래? 프랑스 시위, 이 영국에서 바로 그 도버 해협만 건너면 되는 유럽 대륙의 대표 국가인데 시위, 화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은 네. 그 심각성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 프랑스 사실 코로나로 정말 만만치 않게 고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통행 금지하고 뭐 엄청나던데요, 피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쇄령도 내렸었는데 예. 지난달 말이죠. 이동 금지령이 완화되자마자 시위가 시작돼서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목 말씀해 주시면서 포괄적 보안법 네. 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시위의 이유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보안법, 총괄 보안법, 뭐 포괄적 보안법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됩니다만 어쨌든 네. 이 법안 제정을 두고 이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약 2주 전부터 시위를 시작한 건데요. 네. 파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리옹이나 이런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진행돼서 어떤 보도에서는 수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어떤 보도에서는 수십만 명, 50만 명까지 참여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위 현장을 찍은 사진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세워진 차량, 뭐 자전거,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불타는 모습들이 보였고 예. 또 경찰이 최루가스 등으로 대응을 해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프랑스에서 시위 한번 나면 되게 이런 시기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과격하고 맞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시위대도
상당한 그런 뭐 이렇게 무기류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시위의 촉발 요인 포괄적 보안법 어떤 법이길래 네. 그렇죠? 한마디로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안인데요. 어허. 여당이 발의해서 지난달 말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한다. 즉 경찰의 얼굴이나 이제 개인 정보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를 한다면 어허. 징역 1년형 벌금 4만 5천 유로까지 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이 보안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에서 네. 일을 하니까 뭐 사진도 찍히고 그럴 텐데 네. 그걸 만약에 SNS 같은 곳에 악의적으로 네. 뭐 유포하거나 신원을 밝히나 이러면 이게 처벌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런 법안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경찰들이 SNS 등의 경찰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안 되겠다. 경찰을 어쨌든 이제 좀 지키는 법안이 필요하다 해서 네. 이런 법안에 이런 조항을 넣은 건데 네. 시민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비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프랑스는 정말 역사적으로 시민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가 더욱 커지기도 했는데 마침 이 시민들이 막 열받기 시작할 때 한 흑인 남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거가 완전히 사람들을 더 화를 나게 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도 우리가 고발하고 알리면 안 돼? 이러면서 시위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건 공익인데 네. 이것까지 처벌받는단 말이야? 네, 이렇게 그렇죠. 됐겠네요. 그것은 뭐 언론의 자유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다. 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도 이거는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프랑스는 그야말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인데 네. 거기다 국기 이 삼색 국기가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잖아요. 프랑스 정부는 그럼 이러한 시민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위가 점점 커지고 또 지금은 사실 시위를 하기에 또 위험한 때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수그러든 게 때문에.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여당에서 이 조항을 수정하겠다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민들의 화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좀 심통이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예. 네. 얼마 전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내에서 요즘에 시민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야 프랑스는 터키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또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터키를 건드렸네요. 네. 결국은. 지난번에도 터키와 프랑스 간의 다툼 이야기를 보도해 주셨는데 네. 예, 어쨌건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도 영화 한 편 들고 나왔는데요. 네. 2014년도에도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영화예요. 그래요? 컬러풀 웨딩즈라는 프랑스 영화를 제가 컬러풀 추천을 웨딩즈. 네, 그거 하고 못 들어봤는데. 네, 이거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름도 필립 드 쇼봉이라는 정말 생소한 프랑스 감독이 만들었고요. 이거 프랑스어로 불어로 발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아직은 그게 좀 힘들어서. 그러세요? 네, 어쨌든 감독도 생소하고 네. 솔직히 뭐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뭐 2번이나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고요. 네. 근데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심각한 뉴스를 전달해 놓고 왜 갑자기 코미디 영화를 추천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요. 네, 이 영화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컬러풀 웨딩즈. 네. 이 영화는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부부가 딸 셋이 차례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과 결혼을 하고요. 첫 딸은. 예. 둘째 딸은 유대인하고 결혼을 어허. 하고요. 셋째 딸은 중국인과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문화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마지막으로 내 막내딸만큼은 제발 파리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네. 막내딸이 데려온 막내 사윗감이 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아하. 그래서 벌어지는 가족
소동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두를 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프랑스 특유의 다양성 포용 그리고 똘레랑스 이런 거를 정말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인데 프랑스에서는 당시에 정말 크게 흥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정신이 좀 프랑스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하. 정말 안타까움에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732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프랑스 파리 인근에 사는 지인이 그러네요. 다시 한국 가고 싶다고요. 무질서, 폭력과 폭행 요즘 난리래요. 아, 그 아름다운 파리가 아이고. 폭력과 폭행으로 물들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9921님은요. 쇼봉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네, 영화 제목은 컬러풀 웨딩즈고요. 네. 아까 필립 드 쇼브홍은 감독 이름입니다. 아, 네. 예. 감독 이름이 필립 드 쇼봉이랍니다. 홍 씨가 아니고요. 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지지율 급락, 스가 일본 총리에게 무슨 일이? 네, 스가 총리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출범한 지 3, 4개월 정도 됐죠. 예. 지난 가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들어섰는데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0%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1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높은데요? 네, 이제 이게 물론 스가 요시히데 총리 한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일본은 이제 내각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니까 우리나라 지지율하고는 약간 바로 다르죠? 이제 보기는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거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왜 떨어졌습니까? 지지율 하락 원인 역시 코로나 대응 잘못하면 지지율 팍팍 떨어지잖아요.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이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도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어요. 고투 트래블이라는 정책인데 경기 부양해야 된다. 여행 다녀라.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심을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은 거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지경이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정책 약간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 유럽은 심각하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본도 많이 심각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걸로는 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서 2,000명대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코로나를 잡지 않으면 겨울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우리도 뭐 그 정도 지금 600명? 600명 네. 이 상황인데 우리보다 2배 정도 네. 되네요. 아베 총리도 다시 막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 예. 뉴스가 스가 총리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가을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금으로 시민들에게 접대하고 뭐 예. 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베 전 총리 사실은 재임 기간에 뭐 스캔들 이름만 해도 너무나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스캔들에 네, 뭐 학교에 뭐 불법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부인이 뭐 그렇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스캔들이 시달렸었는데 이 벚꽃 스캔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자들, 유권자들에게 공금으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의혹에서 끝나지 않고 며칠 전에 일본 검찰에서 아베 전 총리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 출석을 요청을 하면서 다시 이 논란에 불이 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임의 사정 청취라고 해서 강제는 아니어서 네.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베 전 총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리고 또 아베 내각에서 일했었던 전 농림수산상도 달걀 업체 양계 네네.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계속 이 뉴스가 스가 정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벌써 네.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시죠. 네, 영국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 무사히 정말 잘 시작되고 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래서 무사히 잘. 네, 시작되기를.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